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송정입니다. 네, 사주팔자의 박사이시다고 네. 들어가지고 예, 예. 저희 찾아왔습니다.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또 강남 송정 선생으로 뭐 각종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시청자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하게 됨을 반갑습니다.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, 또 참고해야 될 일들을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사주팔자의 대가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사주팔자는 무엇인가요?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타고난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나무, 불, 흙, 쇠, 물 이 5가지 기운에서 우리가 이제 상생, 상극을 나타내고 또 길흉, 화복이라고 그러죠. 그 안에 뭐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또 학업운이라든가 직장운이라든가 또 우리가 성격이라든가 어떤 타고난 8가지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연월월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기둥에서 8글자에 그 안에 뭐 빅데이터 어떤 기운들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사주팔자를 볼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?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를 볼 때 말 그대로 생, 년, 월, 일, 시 이렇게 각자 태어난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양력으로 봐도 음력이 나오고 음력으로 봐도 양력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고유 숫자죠. 생일이라는 것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8글자를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의 어떤 길흉화복을 논하는 것입니다. 사주팔자라는 것만 바뀌기도 하나요? 8글자는 이미 타고난 그 사람의 기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100%다 동하느냐가 아니라 30%는 그 인간이 가지고 난 부모의 어떤 기운이라면 나머지 70%는 환경이라든가 또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조상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또 나한테 얼마만큼 밀어주느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총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사주팔자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타고난 어떤 그런 기운이 꼭 나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. 즉 그 8글자는 이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바뀐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. 얼굴을 알아야지 사주팔자를 아는 게 아닌가요? 꼭 그렇지는 않고요. 디테일하게 보려면 뭐 사진이라든가 얼굴과 이제 사주하고 매치해서 보기 때문에 모습이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. 그러면 사주와 관상만 알면은 어떤 사연이든 해결이 가능한가요? 그렇죠. 이제 우리가 해결법을 찾으려고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을 오기 때문에 어떤 사주든 다 이렇게 풀어서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주라는 것은 이생에 없는 사주를 가져왔다. 그렇지만 그 8글자로 저희는 푸는 일이거든요. 근데 언제 죽었다 사주 속에서는 정확히 판단은 되지는 않습니다. 단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사주라는 것은 과학적인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서로 풀어가는 과정 그게 사주팔자지 우리가 뭐 실험하듯이 사주를 이렇게 내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뭐 무속인들처럼 뭐 그 자리에서 뭐 알아맞힌다는 개념보다 상담의 개념이거든요. 그 몸이 아프면 정신과 상담을 또 받잖아요. 그렇게 사주에서도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묻고 또 이런 길이 갔을 때 나한테는 원만한 길인가를 물어보는 게 또 사주팔자거든요.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은 어떤 길흉화복을 원합니다.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로부터 이미 내려오는 통계학적 과학적인 근거죠. 2024년에 어떤 띠가 좋은지 어떤 띠가 나쁜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나요? 지금 뭐 시간상 12띠를 다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단
올 한 해 조심해야 될 띠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닭띠, 소띠, 뱀띠, 천살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천살은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이다 해서 하늘천자, 죽일사자예요. 그래서 이런 띠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관제 구설이 좀 낀다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또 금전 손실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제 이혼이라든가 이런 이제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서 이제 이런 때에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형벌은 천지지변을 얘기하거든요. 삼재마냥.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닭띠, 소띠, 뱀띠가 꼭 조심해야 되느냐,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더 계기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이 12신살에서 천살은 아무튼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살이거든요. 내 사주에 이런 살이 있다 하면은 또 상담을 통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더 이제 몸 건강, 또 하늘의 지변, 뭐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천사를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뭐 화산 폭발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천지지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변화에 가져오는 길에서 이런 띠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이런 뱀띠, 소띠, 이런 그 닭띠가 또 올해 뭐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.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게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언제 한번 찾아보십시오. 올해가 이제 더 좋은 띠라고 하면은 이제 합의되면 되게 좋은 띠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용띠잖아요. 청룡의 기운. 그래서 청룡하고 이제 이렇게 합의되는 그런 띠들이 상당히 좋아요. 그렇지만 한 띠만 놓고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12띠가 다 좋을 수가 있고 또 12띠가 또 나쁠 수도 있거든요. 그 사주의 근거에 의해서 저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띠는 없고요. 단 이제 올해 이제 그 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닭띠가 아까 안 좋다고 했지만 또 닭띠가 이래 더 좋은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고 또 봄의 기운이거든요. 호랑이, 토끼띠가 또 좋은 기운으로 또 갈 수가 있고 이제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2024년에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총령은 해잖아요. 올해가 총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상을 나타내거든요. 용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임금님의 어떤 자총령 우백호가 있듯이 총령이라는 것은 기상이 어떻게 보면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시작점이 있거든요. 어떤 일의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신 분들은 좋은 기운이 오고요. 또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일을 시작하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 호랑이 나라라고 하잖아요. 우리나라가. 그래서 총령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. 큰 희망을 품고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올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좋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.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? 저는 그 사주팔자 8글자도 보지만은 또 풍수도 보고 또 이름도 장명도 짓고 또 그 사주에 맞는 어떤 직업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주에 맞는 터라든가 또 사주에 맞는 이름이라든가 그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인상학으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상담 오시면 관상이라든가 사주라든가 이렇게 통합적인 통계를 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립니다. 그래서 관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생기 채널에서 좋은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